자, 우리 이번 시간은 R에서 테이블 분석이란 타이틀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표로 요약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요약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도수분포표의 개념은 한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값이 몇 개 있는가, 뭐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원적이 아니라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즉 변수들이 종류가 많을 때, 이 변수들 간에 관련된 해당되는 도수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때는 이제 격자구조 형태의, 즉 사각형 형태 틀의 행렬처럼 그런 타이틀, 틀의 형태에 맞게끔 데이터가 이제 표현이 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보는 방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는, 우리 한 개 있을 때는 이것처럼 C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묶어서 이거를 젠더 이렇게 놨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을 문자형 형태나 그레이드 숫자형 형태죠. 그래서 문자는 이것처럼 따옴표로 묶고 숫자는 그냥 씁니다. 그래서 젠더 부분이 MF, 남성, 여성 개념으로 있게 되겠고, 그레이드, 학년 개념이죠. 1학년, 2학년, 3학년 개념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 그 다음에 혈액형이 A형, O형, B형, AB형 등등으로 이렇게 있고, IQ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색깔, 헤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눈동자의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에 대한 데이터들을 묶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 폼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데이터 폼이 데이터.프레임 요 구조예요. 그래서 C로 묶는 것은 한 개의 변수들에서 이렇게 묶는 형태. 이것들과 변수들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할 때는 보통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된 것을 라지 D라는 것으로 좀 놓겠다라는 부분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식에 맞게끔 잘 해야 돼요. 젠더나 그레이드 지금 5개, 6개의 변수가 있는데, 각각의 변수가 10개씩이 딱 짝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냥 틀린다고 개수가 다르다 해서 오류날 건 아닌데, 그 개수 같은 것도 잘 유념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파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파일 불러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케이스를 가지고 시연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블락 지정하고 여기 런키를 누르면 이게 시연이 돼요. 그러면 문제상 우리 문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프롬프트가 나와서 깜빡깜빡거리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입력된 게 제대로 돼 있는가? 그러면 D를 해서 하고 불러보면 젠더, 그레이드, 블루드, IQ, 헤어, I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개의 변수에 10개의 행이 있는 이런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D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동해서 불러서 데이터 리스트를 볼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가 뭐로 구성되어 있고 뭔지 어떻게 알기가 쉽죠. 근데 데이터가 행이 많다면 2, 3만 줄, 많게는 10만 줄, 100만 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이 화면에서 보는 건 쉽지 않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요약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스트럭처 약자인 요 형태로 해서 커서를 놓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먼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행이 있는지, 몇 개의 변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아래 변수는 $사인 다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젠더 변수, 그레이드 변수, 블루드, IQ, 헤어, I 이 변수가 있고, 얘가 뭐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MF 이런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캐릭터 약자 써서 CH 아닙니다. 1, 2, 3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넘버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 가지 또 이 데이터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만, 지금은 캐릭터하고 넘버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남성 성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해봤던 것처럼 테이블 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D에 지금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D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데이터 셋 안에 변수 그레이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데이터 셋 안에 변수를 할 때는 $사인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동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이런 형태에서 1학년이 3명, 4명, 2학년이 3명, 3학년이 3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실망스럽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한 변수가 아니라 두 변수예요.
젠더하고 그레이드. 그러니까 남성의 1학년은 몇 명인가, 남성의 2학년은 몇 명인가, 여성의 3학년은 몇 명인가 등등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변수를 이렇게 해서 콤마로 해서 묶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2, 3학년은 각각이 4명, 3명, 3명 있었는데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면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끼리 머리카락의 색깔과 눈동자의 색깔 형태로 했죠. D 달러 헤어, D 달러 I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때는 1학년인지 이게 남성 여성인지를 요거 변수의 값들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블랙, 블론드, 브라운, 레드가 되어 있고요. 블루, 브라운, 그린, 하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눈동자 색깔이고 어떤 게 헤어 색깔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목을 여기다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데이터 네이밍이라는 개념의 의미의 DNN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해보면 이렇게 구동해볼까요? 그러면 헤어가 이쪽이고 I가 이쪽이다. 그러니까 X, Y 개념의 순서로 있으면 헤어가 먼저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쪽 1번 순, 2번 순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함수 말고 X테이블 함수라고 하는 이 형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때는 함수 결과는 비슷한데 쓰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때 하는 방식은 틸다하고 그때 하고자 하는 변수들 하고 어느 데이터, 물론 요거는 지금 이미 데이터 딜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방식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두 개의 방식이 약간 다르죠. 자, 근데 요걸 하게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D 달러 헤어, D 달러 I가 붙고요.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표를 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통 어느 항에 몇 개가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행별로 또는 열별로 해서 그 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별로의 합, 열별로의 합이 다 해서 일치될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마우스 볼게요. 요 합이 있고요. 이렇게 4개 합이 있겠죠. 밑으로도 합이 있겠죠. 전체 합. 그럼 이렇게 더해도 이쪽 더해도 다 같아야지 이 표가 잘 구성이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러려면 이 맨 끝에 쪽에 뭐가 필요해요? 합계란이 필요하죠. 자, 끝에 쪽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말로도. 그래서 영어명도 마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진점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요걸 했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마진점 테이블 하고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표가 나오지 않아요. 마진 그러면 테이블의 끝자락에 대한 형태만 의미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이 끝자락에 대한 옆으로 열에 대한 끝자락일 수도 있고 행에 대한 끝자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변수니까 요 첫 번째 변수인 헤어에 대한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요 합하니까 3, 2, 3, 2죠. 그래서 3, 2, 3,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변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 옵션을 2로 바꾸면 돼요. 여기처럼.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에 대한, 그래서 i에 대한 형태의 이제 합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1과 2를 옵션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전체 합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체 10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하고 위에서 나왔던 우리 이런 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마진 쪽에 대한 이 표가 따로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표의 끝자락에 합계란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때 하는 방식이 뭐냐면 add margin이에요. 그러니까 마진, 원래 표에다가 끝자락 거를 더해라 이런 의미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 형태가 돼버리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입에 대한 썸 개념이 나오죠. 밑에 썸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가 밑으로 더해도 10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해도 10이 돼서 전체적으로 잘 맞춰진 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콘솔 창은 텍스트 기반의 창이기 때문에 선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HTML 파일 형태대로 이렇게 예쁘게 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테이블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블락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카피, 컨트롤 C 눌러서 여러분 문서에 가져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현재는 나중에는 이거를 우리가 HTML 파일 형식으로 꺼내는 방식을 여러분들하고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더 좀 볼 거고요. 자, 우리 현재 디지트는 7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는 디테일 3으로 바꿔서 뭘 하려고 하냐면 테이블의 비율로 나타내는 표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때는 이제 plat.table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7로 되어 있는데 옵션을 3으로 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나타내면 소요점을 나타내니까 소요점 6자리나 7자리가 확 나타나니까 길죠. 그래서 이거를 3으로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로해서 소요점 3자리까지로 제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드 마진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애드 마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애드 마진인데 2를 갖고 했어요. 2를 갖고 했으니까 이쪽 라인에 대해서 합이 다 우리가 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1을 갖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 다음에 1, 2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처럼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 때 도수가 아닐 때 우리가 비율을 할 때는 원하는 타입이 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즉 헤어를 블랙으로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눈동자 색깔이 블루, 브라운, 그린, 하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썸이 1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 케이스 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그냥 하게 되면 여기서 요것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1이라는 옵션을 걸었죠. 1이라는 옵션을 걸었기 때문에 1에 대해서의 합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에 대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애드 마진에서 1에 대해서 걸고 2까지 애드 마진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2에 대해서 거니까 밑으로 되거든요. 이건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합해서 1이 되죠. 이렇게. 2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합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다 해버리면, 다 애드 마진에서 해버리면, 여기서, 프라 테이블 했고요. 애드 마진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 각각 해서 전체에서의, 비율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1이 아니라 0.3이 돼버리는 거야. 10개 중에 3개였으니까. 그래서 표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 2차원적 형태일 때는 이렇게 개수에 대한 건 합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은 상관이 없는데 비율일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변수에서의 비율을 갖고 할 거냐 두 번째 할 거냐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표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2개짜리까지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이 화면 자체가 평면이니까 X축, Y축 개념으로 해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서 보여주는 게 되는데 변수가 만약 3개짜리인 경우를 우리가 이 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돼요? 3개의 변수가 되면 3개의 축이 필요해요. 지금 X축, Y축 2개만 있으니까 평면에 그릴 수 있는데 3개의 축이 독립적으로 있으려면 여러분들 공간좌표를 생각할 수 있죠. 3차원 공간. 그렇기 때문에 평면에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할 수 없이 테이블을 층화시켜야 돼요. 아파트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1층에 똑같은 집, 위층에 똑같은 집 구조죠. 그 면적이나 같죠. 그러면서 거의 구성원이 다르게끔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좀 만들어서 볼 텐데 뒤에 가서 샘플이라고 하는 요 함수에 대한 사용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샘플링,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로 돼 있어요. yes, see, o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7개를 replace equal to로 즉 복원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뽑을 때. 그래서 복원 추출을 true로 했었을 때 그래야 3개 문자에서 177개나 뽑을 수 있죠. 그다음 B는 hum, buzz 두 문자를 가지고 177개를 뽑을 거고요. replace true로 당연히. C는 white, black, red, dead에서 4개의 변수에서 117개예요. 그래서 요것들 3개를 뽑은 다음에 반복을 해서 그것들을 A, B, C를 묶은 거를 테이블화된 걸 라지 테이블로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A가 됐고요. B가 뽑았고 C가 뽑혔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A가 얼만큼 뽑혔는지 한번 볼까요? A를 뽑힌 거를 한번 불러보면 이렇게 돼요. yes, out, C, C, out, yes 뭐 등등해서 177개가 이 3개가 117번이 번갈아 나오죠.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2개죠. 험과 버즈가 막 뒤섞여 나와요. 117개. 랜덤하게 뽑히는 거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하고 나오게 결과도 당연히 달라요. 내가 다시 뽑아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3개를 묶은 테이블을 본 걸 라지 테이블로 보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든 테이블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테이블이 보여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라지 테이블로 이렇게 잠깐 놓은 거니까 놓고 스트럭처 한번 봤어요. 스트럭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조가 달라요. 앞에서 봤던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정도 데이터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냥 원래 테이블 했었을 때 이거 다시 한번 올릴게요. 테이블 하면
변수가 3개니까 평면에 나타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C가 블랙일 때, C가 지금 4가지거든요. 화이트, 블랙, 레드 되는데 어떤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가요. 그래서 B, 그다음에 D, 그다음에 R, 화이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블랙일 때 먼저 하고요. 레드일 때 하고, 그다음에 레드일 때 하고, 화이트일 때. 그때에 따른 X 변수, Y 변수, A 변수, B 변수에 대한 형태 3개짜리, 2개짜리에 대한 요 도수가 나오는 형태대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애드 마진 하면 그냥 이건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드 마진까지 해버리면 끝자락에다가 합까지 다 더한 거니까 앞에 봤던 테이블에다가 마지막에 요 썸 형태만 따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가 177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변수가 지금은 3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니까 즉 A, B, C 순서대로 하니까 4개짜리에 대해서 4개의 표에다가 애드 마진까지 하니까 합 표현해서 5개 이런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일 이게 뭐 10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지 않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아파트 형태가 있는데 아파트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직으로 눌러서 만약 1층 평면에 누른다면 겹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약간 기울여서 누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간에 있는 걸 눌러서 평면화시키죠. 그래서 플랫 평면화시킨다는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테이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F테이블로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축이 2개가 되죠. 이게 A축, B축, C축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3가지 있었고 B가 2가지 있고 C가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변수가 2개에서 3개 갔을 때 이제 이런 거니까 4개도 마찬가지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층만 더 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는 것보단 이것처럼 하나면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물론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 도수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A에 대한 합도 필요할 때가 있고 B에 대한 합도 필요가 할 때고 C에 대한 필요가 있을 텐데 A가 첫 번째 변수, B가 두 번째 변수, C가 세 번째 변수니까 넘버가 1, 2, 3의 개념으로 잠정으로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테이블 하지 말고 애드 마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합계를 구하는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변수에서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좀 올릴게요. 아까 했던 합이 없었을 때는 둘, 넷, 6줄이었던 것이 이것처럼 줄이 길어지고 칼럼도 늘어나요. 줄은 썸이 각각의 B에 대해서 각각의 생기고 그다음에 썸 A에 대한 썸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합이 생기고요. 그렇죠? 썸에 대한 그 다음에 C에 대한 형태의 합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늘어나요. 물론 이렇게 요 썸들이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 첫 번째 변수라든지 두 번째 변수라든지 세 번째 변수에 썸만 필요하다. 첫 번째 변수다 그러면 테이블, 1이라는 옵션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들에서 A에 대한 썸만 한 번 나타나고 끝나요. 자,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B에 대한 썸이 A에 대해서 B가 3가지가 있었으니까 아우이, C, Yes에 대한 3가지가 있으니까 썸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타나죠. 자, 세 번째 하면 이제 칼럼만 나타나겠네요. 칼럼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1과 3변수 A하고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C 1,3 이런 형태로 옵션을 주면 A에 대한 썸이 있죠. 그 다음에 C에 대한 썸이 있고 B에 대한 썸은 없어요.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분석은 데이터들이 상당히 엮여 있을 때 우리 처음에 봤던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싶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표를 만들면 A가 몇 개 있고 A의 아웃, C, 뭐 yes 등이 어떻게 있고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면 변수가 3개 넘어갈 때는 이것처럼 표들이 많이 나와서 복잡해요. 그때 이제 이것처럼 플랫화 시키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add margin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합계 개념도 이제 구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example은 우리 set.cd는 추후에 설명을 할게요. 자, x도 샘플을 뽑았어요. 1부터 7까지 20개를, y도 1부터 7까지 20개를, 그래서 그 뽑아진 형태를 add margin까지 한 테이블에 그걸 tx를 했는데 tx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1부터 7까지를 20개를 뽑았는데 1부터 7까지 중에 숫자가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가 되는 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x가 1은 3번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때 20개를 뽑는 와중에 그래서 x는 전체로 20개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x가 1일 때 대해서 y가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3개밖에 없으니까 0이 있거든요. 근데 표를 0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문자로 비워두든지 다른 문자로 하고 싶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이것처럼 출력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콘솔 창에다가. 그런데 제로점 프린트를 뭘 할 거냐? 점으로 한다. 그래서 문자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따옴표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문자 별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를 여러분들이 좀 다듬을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듯이 약간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예쁘게 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카피해서 쓰게끔 되게끔 주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차후에는 우리가 멋진 표를 만들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요약하는 방법을 테이블로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분석을 아주 간략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제에서 또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